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로버트 말러 특검 검사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의 특검의 임무가 끝이 난다, 즉 사임한다는 것과 또 특검 사무실에 이제 종말을 고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제 약 한 10분 동안에 짧은 회견이었지만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또 했습니다. 첫째, 만일 우리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즉 확신이 없다 하는 의미였고, 두 번째 발언은 헌법이 대통령의 잘못을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즉 의회의 탄핵 절차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처음부터 특검은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옵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법무부의 규정에 우리는 따를 뿐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런 핵심적인 발언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의회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일각에서는 의회가 탄핵 절차를 이제는 밟아야 한다 하는 주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지난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음모, 야합, 사후 방해는 없었다. So case is closed.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러 특검의 공개적인 언급의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해석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러 특검의 어제 발언은 매우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공개적인 발언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매우 분분합니다. 첫째, 그의 수사 결과가 정치권의 정치 선전에 악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그의 입장이 특검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의 임무가 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범죄가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아직 의회가 그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서 출두를 해야 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용의주도하게 얘기했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한 정치평론가는 이 말러 특검이 용의주도에 매우 능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발언이 축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 같기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양쪽을 다 능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발언 중에서 첫 번째로 시선이 쏠리는 것이 바로 이 발언인데, 우리에게 트럼프가 위법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했을 것이다 라는 발언입니다. 가정법을 사용했는데, 즉 그가 위법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헌법이 대통령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결국 탄핵, impeachment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게 그 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어제 그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정치적인 득실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의회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고로 탄핵 절차를 곧 시작해라 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반대해온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는 그러나 아직도 그녀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말러 특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반론은 그의 수사 지휘권자인 윌리엄 바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바 장관은 말러의 400여 페이지에 되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요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트럼프의 행위에 여러 사람을 해고하려고 했었던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의 좌절감의 표현이었지
위법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러의 조사는 트럼프의 범죄 구성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러는 특검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옵션을 갖고 있지 않았다. 법무부의 규정이 현직 대통령의 기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특검이 트럼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보고서에 숨겨놓은 10여 개의 사법방해 사례를 예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중요한 언급이 있었는데, 첫째는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침입했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민주당 본부와 민주당 후보들의 컴퓨터에 침범을 했었고 그들이 이것을 영향력 행사에 의도로 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과거의 발언, 즉 푸틴을 더 신뢰한다 등의 발언과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말론 어제 발언이 자신의 조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앞으로 의회나 행정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더 할 말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나의 증언이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측의 해석과 반응은 아직도 두 개로 갈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탄핵 시기가 아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국민 여론이 탄핵에 부정적이고 자칫하면 트럼프의 정적인 베이스를 자극할 수 있고 빌 클린턴 탄핵 시에 공화당이 큰 손해를 봤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트럼프의 연속적인 의회 요구의 거부, 또 연속적인 법원의 트럼프 패소 판결, 이것이 누적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되면 여론이 변하게 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여론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낸시 펠로시 그리고 그녀의 측근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의견이 있는데 민주당의 여러 대선 후보들 그리고 진보적인 의원들은 최소한 한 38명 정도 되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인 세너터 엘리자베스 워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 행사를 지금 기피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특검이 기본적으로 의회의 탄핵 의무를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더 이상 회피하면은 우리에게 큰 잘못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리노이 주의 두 하원의원, 데니 데이비스 하원의원과 추이 가르시아 하원의원이 어제 공개적으로 탄핵을 시작해라 하는 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 측근의 전언을 보면은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점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발언은 탄핵을 하려면 해라, let's do it, 해봐라, 결국 그게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국민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사기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측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말로 특검의 어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바 장관에게 좀 더 부담을 주는 발언이었지만은 여전히 그의 발언은 모호성과 애매성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2019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향한 여러분의 후원의 힘은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켰고 신앙을 포기하려는 자에게 용기를 줬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전달해줬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창립 41주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 후원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2019년 한 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방송 선교 참여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0191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7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7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생사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인데 현지에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 기간 USS 존 맥케이노가 대통령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군 당국에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 인도태평양부의 한 사령부 관계자는 해군과 공군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이 방문과 관련해 존 맥케인호를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계획의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또 이 계획은 백악관의 군사 담당자와 제7함대 간의 논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라고 결론 짓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어제 법무부에서 약 9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면 우린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은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금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정식으로 기소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 이외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뮬러 특검의 이 같은 발언이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실탄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백악관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낮 12시 20분쯤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일립스 공원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경호국 소속 보안요원들은 소화기로 남성의 몸에 붙은 불을 끄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백악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겉옷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메인주는 어제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는 어제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인주를 포함해 16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 상원은 어제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38대 17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곧 하원으로 가게 되는데 양원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30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약 1억 7천만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카고 시장의 첫 시의회 주재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어제 시의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 교체 등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그녀는 어제 회의 도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에드워드 벌크 의원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으나 이를 능숙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리노이 출신 연방 하원 의원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실시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데니 데이비스 의원과 추이 갈시아 의원 등 두 의원은 어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의원들에게 동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중 38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만 끼고 저녁 한때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76도, 최저 57도. 내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나 저녁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비나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최고 82도, 최저 63도. 토요일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있겠습니다. 최고 74도, 최저 51도.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66도, 최저 47도입니다.